이번 여정은 베트남 북부의 산악도시 사파로 향하는 골프 여행이다. 해발 약 1500m의 시원한 기후, 인도차이나 최고봉 3.43m의 판시판, 그리고 북베트남 특유의 풍경이 함께 있는 곳이라 오래전부터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지역이다. 다만 하노이 공항에서 사파까지는 차량으로 약 5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첫날 바로 끝까지 올라가기는 조금 부담이 있다. 그래서 이번 일정은 하노이 도착 후 중간 거점인 푸토 쪽에서 하루 쉬고 다음 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으로 잡았다. 첫날 이동해 머문 곳은 무엉탄 럭셔리 푸토 호텔이다. 푸토성 비엣지 지역에 있는 5성급 호텔로 시내 중심권에 있어 하루 쉬어가기 무난한 편이다. 푸토의 비엣지 지역은 푸토성 중심 도시라 생각보다 꽤 번화한 편이다. 첫날 장거리 이동 전에 이렇게 도시형 호텔에서 하루 쉬어가는 구성이 오히려 훨씬 편하다. 방도 넓고 첫날 도착해서 하루 쉬기에는 편안한 호텔이다. 도시 규모도 있고 공단과 상권이 같이 형성돼 있어서 식당이나 생활 편의시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음날 아침 체크아웃 후 차량으로 약 1시간 정도 이동해 옌바이스타 골프장으로 향했다. 옌바이스타 골프장은 27홀 규모 국제 규격 골프장이다. 설계는 피터 존 와델이 맡은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직접 보면 완전히 평평한 코스는 아니고 완만한 굴곡과 호수 구간이 함께 섞여 있어 단조롭지 않다. 페어웨이는 넓은 구간이 많지만 중간중간 해저드와 벙커가 많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생각보다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 고급 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린 스피드도 있는 편이고 가성비 골프장에는 아주 적합한 구장이다. 사파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어 첫날 라운드로 최적의 구장이었다. 차량으로 약 2시간 30분 정도 이동해 라오카이 지역의 중얼 국경 마을 쪽으로 향했다. 이 일대는 베트남 북부와 중국 윈난성이 맞닿는 접경 지역이라 일반 관광지와는 또 다른 분위기가 있다. 국경이라는 공간이 주는 느낌도 있고 상권 분위기나 사람들 움직임도 조금 다르게 보인다. 국경 지역을 둘러본 뒤 해발 약 1500m에 있는 사파 숙소까지는 다시 1시간 정도 더 올라가야 한다. 이 구간부터는 확실히 공기가 달라지고 산악도시 특유의 분위기가 강해진다. 사파는 베트남 북서부 라오카이 성에 있는 대표적인 고산 관광지다. 면적은 약 685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 면적 정도이고 인구는 최근 기준 약 7만 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식민지 시기부터 피서지로 알려졌고 지금도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 하는 여행지 가운데 하나다. 흐몽족, 자오족, 자이족 같은 소수민족 문화가 함께 살아있고 시내를 보면 광장과 성당, 상점, 카페, 관광객 거리가 한데 모여있다. 작은 산골 마을 같지만 실제로 가보면 꽤 잘 정리된 관광도시 느낌이 난다. 한국 사람은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한식당도 있고 유럽 여행객과 베트남 내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찾는 지역이다. 이번 일정에서 묵은 곳은 차오롱 사파 호텔이다. 사파 중심에 있고 호텔에서 판시판 방향 산세와 무엉화 계곡 풍경이 잘 보이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차오롱 사파 호텔은 전통적인 양식의 산악 호텔 느낌이 강하다. 화려한 최신식 호텔은 아니지만 목재와 앤티크한 창문 구조가 남아있어 사파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객실도 넓은 편이고 오래된 느낌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깔끔하다. 창문을 열면 사파 풍경이 한눈에 펼쳐져 이런 뷰를 보려고 사파까지 오는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모든 층에서 뷰가 잘 보이도록 설계된 느낌이고 조용한 분위기에 자연을 여유롭게 느끼기 좋은 곳이다. 아침 조식도 부족함 없이 잘 나오는 편이라 이동 전에 든든하게 먹고 나가기 좋았다. 식당 분위기도 좋아서 식사 시간이 아니더라도 커피 한잔 하기 좋은 분위기다. 사파에서 머무는 날은 본격적인 관광 일정이 이어진다. 첫 일정은 깎깐 마을 트레킹이다. 깎깐 마을은 흐몽족이 실제로 거주하는 대표적인 소수민족 마을로
사파 중심에서 가까워 가장 많이 찾는 산책형 트레킹 코스 가운데 하나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계곡과 전통 가옥, 계단식 풍경이 함께 나오고 관광객이 보기 좋게 정리된 구간도 많다. 트레킹 코스 자체는 아주 힘든 편이 아니라 아침에 가볍게 걷기 좋은 일정이다. 트레킹을 마치고 픽업 포인트에서 무엉화 산악 열차를 타고 케이블카 탑승장으로 이동했다. 이 열차는 사파 시내와 판시판 케이블카역을 연결하는 산악 열차로 운영되고 있다. 케이블카 탑승장에 올라오는 길에 촬영 포인트들을 예쁘게 잘 꾸며놓았다. 그리고 드디어 사파에서 가장 유명한 판시판산으로 향했다. 판시판 케이블카는 길이 약 6,292m로 개장 당시 최장 길이로 기네스북에 오른 케이블카다. 탑승 시간은 약 15분 정도고 짧은 시간 안에 산 아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인상적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15분 정도 올라가면 판시판산 정상부에 도착한다. 그래서 인도차이나의 지붕이라는 별칭도 자주 쓴다. 판시판은 해발 3,143m로 인도차이나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위에 올라가면 생각보다 훨씬 춥다. 사파 시내에서는 괜찮았던 복장도 정상 부근에서는 바람 때문에 꽤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 방문객도 아주 많고 겨울에는 눈이 덮이는 경우도 있어 사파의 다른 관광지와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판시판에서 내려와 점심 식사는 한식당에서 먹었다. 이제는 세계 어디를 가도 맛있는 한식을 먹을 수 있어 현지 음식을 먹어야 하는 스트레스가 없다. 식사를 마치고 탁박 폭포로 이동해 폭포를 관람했다. 탁박 폭포는 사파 시내에서 북서쪽으로 약 12km 떨어져 있고 해발 약 1,800m 구간에 있는 대표 자연 관광지다. 높이는 약 200m로 운동하기 좋은 코스다. 그리고 어퀴호 고갯길에 있는 혼자나무 전망대 쪽도 찾아가 촬영했다. 이쪽은 산 능선과 구름이 겹쳐 보이는 풍경이 좋아 사파 외곽 포토 포인트로 많이 찾는 구간이다. 저녁에는 분위기 좋은 펍에서 와인도 한잔 했다. 해발 1,500m 고지의 선선한 공기 속에서 마시는 와인 한 잔은 평소보다 훨씬 더 깊고 여유롭게 느껴졌다. 낮에는 산과 구름이 만든 풍경을 보고 밤에는 조용한 음악과 따뜻한 조명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했다. 사파의 밤은 생각보다 훨씬 분위기 있었다. 다음 날에는 함농산도 올랐다. 함농산은 사파타운 바로 옆에 있는 산으로 보통 해발 약 1,800m 정도로 사파 시내부터 300m 정도 등반 코스다. 딱 아침 운동하기 좋은 정도로 약 30분 정도 등반하면 되는 코스다. 위쪽 전망 포인트에 서면 사파 시내 전체와 주변 능선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함농산의 함농은 베트남어로 용의 턱이라는 뜻이다. 상월자기와 능선이 용의 턱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제 사파 시내 일정을 마치고 1시간 정도 내려오면 최근 문을 연 사파 그랜드 골프장에 도착한다. 사파 그랜드 골프장은 라오카이 지역에 있는 18홀 코스로 공식 전장은 약 6,600야드 수준으로 짧지만 높낮이가 있어 체감 전장은 더 길게 느껴진다. 산지형을 살린 산악형 코스 분위기가 강하고 시원하고 조용한 느낌이 확실하다. 티샷 지점은 비교적 넓게 보이지만 세컨 지점부터는 기울기가 심해 전략적인 티샷이 필요하다. 북부 평지형 골프장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라 사파 일정 마지막에 넣으면 분위기 전환이 확실하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은 골프장이라 모든 게 새로운 느낌이다. 클럽하우스에는 한식도 많은 종류가 준비되어 있어 한국인들이 이용하기 너무 좋은 조건이다. 우리는 라운드 후 갈비탕과 라면,
김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다. 아직까지 사파는 직항이 없어 이동거리가 있는 편이다. 그래도 10여 년 전부터 이름만 계속 들었던 도시를 직접 와서 보고 경험해보니 왜 많은 사람들이 사파를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됐다. 3박 일정으로는 솔직히 조금 짧고 빠듯한 편이다. 이동도 있고 관광 포인트도 많아서 가능하면 4박이나 5박 정도로 여유 있게 이용하면 사파의 진짜 매력을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도 새로운 여행지를 찾고 있다면 사파를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린다.